상상사업부 독서토론 이번에 선정한 책은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의 이제 변신이라는 내용을 큰 주제로 잡았습니다. 교보문고에 있는 소개글에 따르면은 세상에서 소외되어 버림받은 인간의 탐구, 치열한 삶을 살았던 실존주의 대표 작가의 걸작이라고 하는데요. 질문 있습니다. 실존주의 무슨 뜻인가요? 저는 이 변신이라는 책을 아마 중학교 때 처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돼서 읽어봤을 때는 어떤 감정이 다시 느껴질까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100년 전입니다. 이게 보면은 1916년. 그래서 100년 전 사람의 생각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좋았을 것 같다. 저 표지 디자인이 오리지널 초판본에 나오는 표지 디자인 맞습니다. 제가 읽었던 거는 이 디자인은 아니었거든요. 이 카프카가 처음에 얘기할 때 표지에 절대 특정 벌레를 그리지 말아달라고는 요청이 있었대요. 독자의 상상력에 맡겨서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한 줄거리를 AI를 통해서 한번 줄거리를 6줄로 나눠봤는데,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나 내용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과 박힌 거 고 죽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결국엔 그냥 그런 책을 봤다가 굶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스스로 고독에 박혀 있어가지고 나는 나와야 되지 않는 인간이겠다 해서 스스로 죽은 걸로 봤어요. 처음엔 침대에 누워있을 때 엄청 힘들었는데 딱 올바르게 딱 그 서니까 그때서야 뭔가 편안함을 느꼈다라는 묘사라든지 그런 게 조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우선 저부터 얘기하면은 제가 기억에 남는 내용 중 하나가, 처음에 엄마랑 아마 여동생이 그레고를 편하게 해주려고 막 방에 있는 물건을 다 빼주려고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레고를 좀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숙인들이 왔을 때부터 여기에 이제 물건들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이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레고르를 진짜 짐짝처럼, 창고의 짐짝처럼 대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여동생이 바이올린을 해요. 근데 이게 70페이지를 보시면은 음악에 사로잡힌 그는 과연 짐승일까라는 단어가 뭔가 저한테 크게 보였거든요. 가장 인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레고르가. 겉은 벌레지만, 하지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겉은 인간이지만 속은 다들 괴물처럼 살았던 것 같단 말이에요. 여동생도 결국에는 변심을 했고, 그래서 아직 그레고르가 인간으로서 뭔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이 약간 그레고르 자체가 여동생에 대한 애틋함이 조금 있었잖아요. 동생에 대한 사랑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라는 걸로 읽혔거든요, 저는. 그레고르는 다 포기하고 동생을 대학을 보내겠다, 음악을 시키겠다 그 생각만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벌레가 돼서 또 동생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 거실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주는 거는 동생을 향한 마지막 인간다운 면모라는 생각? 이 작품을 처음에 이제 공민준주임이 하겠다고 했을 때 골치가 아팠어요. 나중에 이제 그 해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까 처음 시작에도 있다시피 벌레가 된 거는 인간의 막 불안정성을 상징하고 막 실존주의가 어떻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작품으로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딱 읽어봤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원피스에 보면은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는가? 언제죠? 잊혀졌을 때. 잊혀졌을 때. 이 작품을 읽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은 언제 벌레가 되는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쓸모없어졌을 때. 그렇죠. 무가치해졌을 때. 이게 이제 제가 느낀 어떤 이 작품의 키워드였거든요. 우리 앞에 보면은 그레고르가 막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기 직전에 그 직장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막 받고 있잖아요. 그 억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뭔가 좀 책임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가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보면은 뭐 여동생도 그렇고 뭐 엄마 아빠도 그렇고 그냥 마냥 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가족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는 벌레였을 수도 있어요. 독자들한테는 그게 벌레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레고르한테는 가족들이 벌레가 아니었어요. 막상 그레고르가 벌레가 돼버리니까 가족들이 이제 그 정반대되는 성향이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더 뭔가 좀 슬프게 만드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레고르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좀 무가치해졌단 말이에요. 의사소통이 안 되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런 일은 우리 현대 사회에 있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 식물인간이 됐어. 가족들에게 내가 벌레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되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일단 누가 봐도 혐오스럽게 생긴 벌레란 말이에요. 이 아주 흉물스러운 이거란 말이에요. 의사소통도 문제인데 이 벌레였기 때문에도 문제라고 볼 시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벌레가 아니었다면 인간의 사고를 하긴 하지만은 의사소통은 안 되는데 근데 벌레는 아니야. 근데 그랬다고 하면은 결과가 달라졌을까? 저는 사실 아니라고 봐요. 이 외형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원래 사실 감상은 그랬어요. 뭐냐면 다 읽고 나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욜로 하자. 욜로 하자.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좀 있어 보이게 말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그레고르한테 처음부터 의지 안 하고 다 같이 일을 했으면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있지. 뭔가 그레고르한테 집중되어 있던 그런 스트레스가 조금 해소됐을 수는 있지. 근데 그레고르는 가족들이 무가치할 때는 잘 챙겨줬잖아요. 동생도 지원해 주려고 하고. 근데 자기가 무가치가 됐는데 가족들이 그걸 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레고르 입장에서는 좀 너무 그렇지,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그렇게 느끼지 그치. 않을까. 맞지. 벌레가 아니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귀여운 강아지였다면? 귀여운 강아지? 아니야. 이런 강아지가 아니야. 이런 강아지가 아니야. 이만한 강아지야. 사람만한 개인데 방바닥에 똥 싸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 배변 욕구를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소파 막 다 물어뜯고 막 난리가 나. 근데 뭐 귀여운 개도 아니야? 개 커 막 이만해. 안 되지. 일단 처음 부분 보면은 자기 희생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처음에 이제 벌레가 됐죠. 벌레가 됐는데도 이제 직장 상사가 올까봐 벌레가 된 후에도 막 돈 벌어야 되는데 막 그런 걱정을 하고 이제 가족을 먹이기 살리기 위한 그런 자기 희생이 대단하다고 느꼈고, 가족들은 이렇게까지 하는 그 주인공을 보고도 일을 안 하죠. 핑계라고 하면 핑계고 정말 살면 살는데, 여동생은 뭐 바이올린 어려, 아빠 엄마는 아파, 뭐 이런 식으로 다 핑계를 대면서 일을 안 하죠. 그런 다음에 그레고르가 죽은 다음에 당연히 다 일을 하고요.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느낀 게 사람은 참 간사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편할 때는 인간이 편한지 모르는데 불편하면은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스스로 찾아서 행동하고 움직이더라고요. 편할 때, 있을 때 잘하자. 지금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 돈이 영원하지도 않고 다 나이 먹고 다 죽거든요. 그 전에 자기 앞가림을 하고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진짜 벌레가 됐을까?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면서 혹시 뭐 어디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뭐 머리가 아픈 사람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봤지만 얘가 이제 하는 행동을 보고 얘 진짜 벌레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가족들 구성원에서 있었던 게 포지션은 통나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통나무를 들면은 여기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힘을 주는데 누군가는 힘을 안 줘요. 반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생 같은 경우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니까 뭐 얘 같은 경우는 힘을 못 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얘가 이제 음악을 하고 이런 행동은 그냥 올라탔어요. 와서 그냥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통나무를 더 무겁게. 그래서 진짜 그레고르 제외하고는 다른 그냥 여기 올라탈 생각만 했지 들 생각 아무도 안 했고. 근데 막상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니까 얘들의 이제 가족들이 이중성. 제가 이전 시간에는 홍대병을 얘기했는데 홍대병이에요. 또 병이 있어요. 여동생 같은 경우는 착한 사람병. 근데 이거는 결국 사람인지라 부처가 아닌 이상 가면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착한 사람병 끝까지 지키면 정말 좋은데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죠. 착한 사람병이라는 게 처음에 그레고르를 돌봐줬던 모습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척을 하려고 돌봐주는 척을 한 거죠. 근데 진심으로 우러냈으면은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의리를 못 지켰다. 끝까지 지켰으면 착한 사람이었죠. 약간 위험한 발언인 것 같은데 저. 아니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볼 만큼 해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랬던 이랬던 의리를 좀 지켰으면 또 끝까지 좋았지 않았을까. 어쨌든 받아먹은 게 있으니. 네, 전 이제 좀 마음이 아팠어요. 막 혐오하고 이랬던 게 사실 이제 벌레를 의심했던 이유가 자기가 벌레가 됐다기보다는 히키코모리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벌레가 아니다라는 거를 언제 깨달았어요, 다들? 벽에 올라타고 막 이랬죠. 되게 나중이네. 네, 끝까지 의심했어요 저는. 저는 거기서 알았는데 그 지배인이랑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그레고리가 문 열고 막 어쩌고 저쩌고 나는 이래서 막 출근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배인이 엄마한테 한마디라도 알아들었냐고 막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배인이. 뒤틀리는 병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만약에 있었다면 그 도망칠 정도까지는 그 감염병인 줄 알았던 거지. 저 시대상. 그냥 백수니까 뭐 서 있는 것보다 그냥 누워 있는 게 더 편하고. 네, 저는 계속 그렇게 의심하면서 봤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냥 이제 감상을 하자면 아 얘가 진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놓았구나, 이 회사 가기 싫어서 꿈을 꾸는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다 변해가는 가정, 침을 흘리고 막 하는 거, 도망치고 이런 과정에서 아 점점 이제 벌레가 맞구나라고 확신을 했고, 결국은 얘가 가장이었잖아요. 그레고르가 자기가 능력을 잃으면서 점점 무가치해지고, 근데 가족들은 점점 가치가 생겨갔어. 일하고 알바하고 막 방도 내주고 하면서 점점 자기들이 살아갈 존재를 점점 이유를 알아가고, 자기가 믿었던 가족들한테 점점 소외를 받으니까 가치를 잃어가면서 죽음에 결국 이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가정부가 제일 이타적인 사람인 게 이런 감정 없이 딱 현실만 보거든요. 그나마 이게 감정 없이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지 않나. 그래서 가족이 대하는 거랑 좀 대비돼서 좀 더 가족들이 좀 더 나쁘게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치를 잃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아닌데? 어쨌든 전 어려워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상대방은 그 가치랑 동등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품 내에 등장했던 하숙인 그들의 하는 이 작품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그냥 장치 하나라고. 어떤 장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여러 개로 이제 그 영향을 끼쳤는데, 뭐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벌이 수단을 생계 유지를 못한다고 치고, 아버지는 어쨌든 밖에 나가서 은행에서 뭐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엄마는 이제 아프잖아요. 엄마도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걸로 묘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빈 방에다가 하숙인을 받아서 그냥 음식 주고 뭐 방 청소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 일단 쓰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 처음에 맞닥뜨렸던 지배인은 이야기의 초반부이고, 그때 당시에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의 그 벌레 그레고르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가족들의 반응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후반부에는 어쨌든 가족들의 변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저 하숙인이 이제 그 방점을 딱 찍는 거죠. 그 가족이 힘들었을 때 하숙인을 들여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면 그 큰 집에 하숙인까지 들어오면서, 그리고 하숙인들이 시키는 행동을 가족들이 다 하잖아요. 쩔쩔매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 보면은 이 돈이라는 게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보여주는 뭐 장치 같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저 두 가지 정도로 저 생각했는데, 하숙인이 들어왔다는 거는 진짜 집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레고르 벌레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다 줬나, 얼마나 헌신을 했냐라는 걸 보여준 것 같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그레고르를 버릴 수 있게끔 딱 생각을 딱 해주는 딱 방점이지 않았나. 그레고르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벌 수도 있겠구나. 제가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가요? 그 방점을 딱 찍었다 이제. 맞죠. 방점. 네. 트리거가 된 거죠. 네, 맞죠. 저도 결국 겹쳐요. 그 통나무를 얼마나 잘 밀고 있느냐. 집이 워낙 크니까 혼자 엄청난 캐리를 하고 있었다. 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넓었던 것 같아요. 하녀가 2명인가 더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또 돈으로 해치우려 한 거고, 가족에 대한 헌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희생을 좀 보여준 것 같았고, 그리고 이들은 진짜 저 바깥 사람, 냉철한 시야를
라는 걸 좀 보여주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동생이 왜 처음에는 챙겨줬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예 혐오하는 존재가 됐는지. 처음에는 어쨌든 여동생도 그 벌레가 그레고르가 어쨌든 벌레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가족들은 무가치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레고르한테는 가족이라는 가치가 어쨌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양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0과 1로 되는 게 아니라 그 0점 몇 뭐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여동생도 어쨌든 그레고르를 좋아라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1에서부터 이제 점점 떨어져 간 거죠. 그래서 변화가 어떤 뭐 결정적인 뭔가 있어서 딱 변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메말라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 벌레 그레고르가 나를 아직까지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겠는. 저도 조금 공감하는 게 처음에는 막 먹을 거 챙겨주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것도 막 챙겨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를 100이라고 보면은 점점 좀 더 말도 안 통하고 주변 사람들도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하니까 그 100에서 점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여동생의 착한 마인드도 당연히 현실적으로 저 같아도 변하지 않을까. 그게 혐오까지 간 거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처음에는 잘해줬던 게 약간 다시 변할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일어났는데 벌레가 됐는데 다시 일어나다 보면 다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이 조금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한 달, 두 달이 되면서 점점 이제 내려갔고 막. 저도 이제 키워드가 비슷해요. 무의식. 착한 사람 병이 결국 가면을 쓰는 거예요. 아니, 자꾸 끄집어내서 좀 그런데 가면을 썼지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가끔 착한 척을 하려고 해도 외면을 보고 아 더러워 하면서 이제 본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점점 이제 얘가 지치고 하면서 무의식이 더 극적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잘못 말하면 나쁜 사람인데. 아 어려워. 사실 이게 주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치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가, 적정성을 지켜가면서 대화를 해볼까요? 저 명제는 참이죠, 참. 가치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존재라는 의미에 가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존재하는 거에는 이미 가치가 있는 상태예요. 누워 계시는 분들은 가치가 없는 걸까요? 병원에서는 가치가 있죠. 돈이니까. 그죠. 그것도 어쨌든 맞아요. 영업이죠. 네. 돈을 누군가는 내주고 있겠죠. 왜 내줄까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 존재라는 거를 사람이다라고 한정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본인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은 살아가잖아요? 사람이 왜 자살을 하겠어요? 삶을 무의미하고 자기 비난에 빠져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제 비하하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가치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은. 자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그레고르도 자기의 가치를 점점 자기 스스로가 잃어갔잖아요. 그 가족들을 보고.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내려놓고 죽음을 굶어서 맞이하지 않았나. 그치. 생각을- 예. 맞아요. 스스로 가치가 얼마큼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영화 조커에 나왔던 대사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죽음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저런 존재를 만드는 건 개인이에요, 사회예요. 핵심을 찔렀습니다. 챗 GPT.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외부가 크죠? 보통. 저도 외부라고 네.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17,000원짜리 뽑기를 17만 원을 주고 인형을 하나 뽑았어요. 그럼 딴 사람들 봤을 때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한테는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이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아니, 외부에서 정하는 거라며. 근데 죽음은 그 스스로의 가치, 스스로가 잃어버렸을 때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가치 평가는 외부가 좀 더 크지 않나라는 게 제 외부적 생각입니다. 요소가 크지만 네. 그래도 이제 스스로 이제 갖고 있는 자존감 그런 건 지켜줘야죠. 요즘 한국 사회로 보면은 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요즘 한국 사회도 아니다. 좀 옛날로 가보면은 이 말은 못 쓰겠다. 무슨 말이에요?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잘못 골랐나? 내가 사지 말자 이거.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전 이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책을 읽어보면서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존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카프카의 이 변신이라는 책을 한번 추천 감히 드립니다.